네, 반갑습니다. 소득세법 4장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이 볼게요. 근로소득부터 볼까요? 과세되는 것과 과세되지 않는 것 먼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입니다. 자, 과세되는 것. 소득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중 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기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입니다. 자, 과세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한 본인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이런 것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여기 위에 임원의 주택의 구입과는 상반되죠.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근로소득 계산 같이 볼까요? 비과세 근로소득 계산입니다. 21년 2월 1일 입사한 거주자의 2월분 비과세 근로소득 계산하는 겁니다. 자, 2월 급여 내용 나와 있죠. 자, 월 정액급여 계산합니다. 매월 정기급여 140만 원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5만 원 그대로 인식해 주시고요. 식사대로 받은 10만 원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 보육수당 20만 원 그대로 인식해 줍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어치는 그 비과세 급여로 해당합니다. 연장근무 수당은 월정액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정액급여 175만 원 계산했고요. 1 빼기 2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가운전 그 보조금은 20만 원은 이제 비과세 되지만 단 조건이 있죠. 실제협의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거주자 소유자의 차량을 업무에도 수행하고 실제협의도 받았다면 자가운전 보조금 혜택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협의 받는 대신의 금액을 받은 거기 때문에 20만 원은 12변상급여에 포함하는 대신에 이 25만 원은 그대로 매월 정기급여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상급여로 이제 제외시켜서 월정액급여를 인식해 주시는 겁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 원,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씩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수당 25만 원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자,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식사대는 전액 과세된다 되어 있죠. 자, 식사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해당되는 금액이 있지만 그 중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전액 과세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계산입니다. 자, 국내 상장 법인 인사과 대리로 근무하고 있네요. 기본급은 4,800만 원,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금액이고요. 식사대는 180만 원 받았습니다. 월 15만 원씩. 자, 이걸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자, 기본급 4,8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식사대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자,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었죠. 아까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다면 이 180만 원 전액이 과세되겠지만 그 제공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식사대는 연 120만 원 비과세고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으로서 월 30만 원씩 보조받고 있었네요. 자, 요건은 충족하고요. 그러면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은 비과세고 그 초과된 120만 원은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의 내역이 나와 있네요. 20년도, 21년도 나와 있는데요. 21년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지급일이 있고 결의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날짜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귀속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21년 2월 25일인 2000년도분, 2020년도분, 20년도분의 성과상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월 20만 원씩 받았네요. 월 10만 원씩 비과세 연 120만 원이죠. 식사대와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씩 갔습니다. 운전보조금은 20만 원이고요. 그래서 120만 원 초과된 건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줍니다. 자, 다음 연장근로로 인하여 받은 수당 300만 원,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액 과세합니다. 300만 원.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600만 원 있습니다. 출자 임원이 아니므로 비과세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근로소득 계산 마지막 생산직 근로자 같이 보겠습니다. 21년도 생산직 근로자네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은 2,400만 원이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생산직 근로자면 월정액 금액부터 계산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급여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5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단체 순수 보장료 보험료 월 25만 8,333원 인식해 주시고 식사대 10만 원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니까 공제되지는 않겠네요. 여기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조건에 충족하죠. 따라서 이 고정된 급여들 월 30, 10, 25, 그 다음에 이 순수보장료 보험료 금액, 그 다음에 월급여 이렇게 고정적인 지출을 다 더해주신 다음에 운전보조금 20만원 공제되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중 비과세분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되죠. 이거 11로 나눈 58,333원 이렇게 제해 주셔서 월정액급여 165만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150만원이 있으면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직전연도 총급여액은 2,400만원이니까 충족하네요. 이하이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150만원은 비과세 되겠네요. 근로소득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급여 1,200만원, 상여금 40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받은 것 중에 초과되는 60만원 과세하고요. 단체 순수 보장 보험료는 70만원 제한 240만원 과세하고요. 식사대는 모두 제공받고 있으니까 120만원 모두 과세합니다. 자녀보육수당도 이제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비과세 제외한 240만원은 과세하고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하고요. 그래서 총 급여액은 2,26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소득에 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치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은 제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고용된 건설 현장의 노무자가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마저 계속 보죠. 연금소득금액 계산 보겠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자료 나와 있네요. 21년도 국민연금법에 대한 연금 4천만 원 받았다. 분석과 함께 볼게요. 자, 총 급여액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공제를 구하시는 겁니다. 총 급여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과세 표준 금액 2,400만 원 되었네요. 이 과세 표준 금액을 어떻게 구했냐면 21년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4천만 원을 받았네요. 거기서 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6천만 원 있습니다. 이 환산소득 누계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1억 원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 2,4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과세 제외 기여금 등을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거주자가 02년도 이후 납입한 기여금 중 연금보험료 공제에 적용을 받지 못한 금액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받은 금액 4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02년도 이후 국민연금, 연금소득 계산하는 거는 02년도 이후 금액을 이제 과세로 잡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적용받지 못한 금액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과세제 외 기여금으로 400만 원 인식해 줍니다. 그래서 총 연금액은 2천만 원으로 인식해 줍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연금소득공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연금소득공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이하면 총 연금액을 공제해 주고요. 이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면 350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무조건 연금은 350만 원은 이제 고정으로 공제해주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5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의 40%, 700만 원 이하까지는 40%를 공제해주고요. 1,400만 원 이하까지는 20%를 공제해주고요. 1,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630만 원 플러스 초과액의 10% 공제해줍니다. 자, 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공제 공제율 계산해서 690만 원과 연금공제, 소득공제는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900만 원과 기본 공제율 해가지고 된 최소 금액을 연금소득공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빼기 690만 원 해서 연금소득 금액은 1,310만 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연금소득 금액 계산 볼게요. 거주자 56세는 10년 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이 만기되어 21년 3월부터 일반연금의 형태로 인출을 시작했다. 그러면 11년도에 가입했네요. 자, 연금 계좌 구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은 6,500만 원 있고요. 자기불입분 4,200만 원 있었고 이중 불입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 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었네요. 불입 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자기불입분은 200만 원 있고요. 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2연분, 2연 퇴직소득이 있는데 800만 원. 불입 시 소득공제받은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200만 원을 뺀 자기불입분 4천만 원 있죠. 그리고 연금계좌 운용수익 1,500만 원 있죠. 더하면 5,500만 원. 이렇게 연금계좌를 구성해 놓고요.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연금 수령의 한도를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여기 이연퇴직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령요건 55세를 충족한 과세기간인 20년이 기산연차가 됩니다. 14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이므로 기산연차인 20년을 6년차로 합니다. 자, 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계산할 때는 여기 보시면 기산연차입니다. 이거 7 돼 있는 거. 여기를 6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6으로 연금 받을 때 6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55세 때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 56세 때 받는 거죠. 그래서 1년 더 추가해서 21년 연금 수령 연차는 7년 차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 수령 신청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있죠. 6,500만 원. 이 6,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11 빼기 기산연차 7년 7년으로 일단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거기에 120%를 곱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자, 소득의 구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3단계로 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그 다음에 2단계는 인출 순서, 3단계는 소득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출 순서는 여기 A, B, C로 되어 있죠. A가 뭐냐? 이 한도에 대해서 무엇을 빠르게 먼저 인출한 것으로 가정할 것이냐인데요. 이 한도는 1,950만 원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과세 제외분 있죠. 그거를 이 한도 내에서 인출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200만 원 남으면 이제 1,750만 원 남겠죠.
그 다음엔 뭘 빼냐?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남는다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제외해 줍니다. 연금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적 분리과세인 연금소득을 제외해 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C는 이제 연금소득의 한도 초과분은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소득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소득인데 그 해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금액은 연금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그 소득 구분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 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인출 순서 A, B, C 이제 이해되시죠? A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 여기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연부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연 퇴직소득이 2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C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인데 이겁니다. 이거 운용수익과 불입시 소득공제 받은 자기불입분 이게 이제 마지막 C입니다. 여기서 한도 초과가 되면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연금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950만 원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연금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이 총 연금액 95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공제액을 적용해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셔서요. 한도는 공제가 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연금소득 공제가 540만 원이니까 540만 원 적용하시고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남은 금액 410만 원이 연금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연금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이 과세제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이 총 연금소득이 되고요. 그 외에 초과한분은 기타 소득으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좀 자세히 봤네요. 자, 마지막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 이거 보시면 연금소득 계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거주자 60세네요. 21년에 수령한 총 연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고요. 따로 사적연금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2,5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총 연금액 1 플러스 1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공적연금이고요. 2번은 사적연금입니다. 그럼 공적연금 계산하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액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곱하기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02년도 이후로 이제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02년도 이후 한산소득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02년도 이후 한산소득 누계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01년도 이전, 02년도 이후 한산소득 누계액을 합한 거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총 누계액입니다. 총 누계액. 총 누계액과 02년도 이후 한산소득 누계액을 나눈 그 비율로 이 수령한 국민연금 수령액 3천만 원을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천만 원 곱하기 02년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한산소득 누계액 4억 5천을 기준으로 이 4억 5천 더하기 9억 원 이걸 더한 금액으로 나눠준 금액이 이제 여기 1,000만 원 되고요. 과세 기준 금액. 그리고 과세 제역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거는 과세 제외했죠. 여기 300만 원 있으니까 총 700만 원이 공적연금으로 이제 인식되고요. 사적연금 계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2021년 3월 10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구성을 한번 나누셔야 되죠. 아까 A, B, C로 나눴잖아요. 공제받지 못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 2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여기 이연퇴직소득 있나요? 이연퇴직소득 있네요. 700만 원 B로 인식해 주시고요. 자, 공제받은 부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3,300만 원에 200만 원 뺀 3,100만 원 하고 연금계좌 운영수익 1,000만 원. 이 둘 다 C입니다. C.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나눠주시고요. 21년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있죠. 그럼 이제 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평가액 5천만 원에 기산연체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적연금 가입일이 13년 4월 1일이네요. 13년 2월 28일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6년 차로 시작하지 않고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 나이가 네, 거주자 나이 60세 있네요. 60세죠. 55세가 된 때가 2016년도입니다. 21 빼기 5, 16 해서 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이므로 기산연차인 16년을 1년차로 합니다. 그럼 16년도가 1년차, 21년도 6년차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1 빼기 6에 나눈 금액에 120% 곱한 금액 1,200만 원이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이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한다고 하면 다 구한 겁니다. 이거 구분만 하시고요. 간단합니다. 처음 보면 좀 복잡한데 간단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 까고요. 700만 원 깝니다. 그럼 300만 원 남죠. 그래서 한돈의 연금 부분 종합과세 선택분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은 300만 원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총 연금액은 700 더하기 300 하셔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소득 계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끊고 다음 기타 소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